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노 프로그램이죠? 자, 학생 여러분 6번입니다. 6번. 한국광영재학교의 자기소개서 마지막 번입니다. 마지막 번에 문제를 봅시다. 본인과 관련하여 추가로 언급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자 수가 정해지지 않아요. 이러니까 학생들이 무한정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는 막 이거 써라 저거 써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한 거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씩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은 뭐 그런 교장선생님이 잘 없지만 이전에 교장선생님께서 운영하실 때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끝내시는 교장선생님은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나열하시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은 속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이내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더 많이 쓰고 싶다 해서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쓰게 되면 즉 중요한 게 없어져 버립니다. 뭐야? 추가로 언급할 사항 무엇과 관련하여? 내와 관련하여 추가로 언급할 수 하는 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이죠.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이내로 쓰라는 것입니다. 글도 장황해서는 안 됩니다. 600자 이내로 한 개의 테마가 600자를 넘지 않도록 쓰는 게 좋습니다. 상대방이 읽다가 안 읽어준다는 얘기죠. 장황하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역시 공식은 2번입니다. 주제글, 활동정보, 활동내용, 배우는 개념. 앞에 문항에서 주제글이 무엇이고, 활동정보 어떻고, 활동내용이 어떻고, 배우는 개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쓴 그런 중에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학생은 세 개의 주제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가져와서 여러분들하고 공식에 맞춰서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쓴 것은 골드버그 대회에 출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1학년 때 그걸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학년 때 다시 그 친구들하고 골드버그 대회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쓰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이 어떻느냐 하는 것을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현재의 나와 가장 가까운 시점부터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 것을 먼저 씁니다. 2학년 때 걸 쓰면서 2학년 때 골드버그 대회에 출전한 내용을 쓰면서 1학년 때 부족했던 것을 어떻게 채워나갔는지 글을 쓴다면 좋은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글을 좀 구성을 좀 바꿔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수정해 봅시다.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쓴 주제글은 뭐냐? 과제를 수행할 때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끈기 있게 해결합니다. 야, 글을 참 잘 썼어요. 그죠? 그런데 좀 가만히 들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이 학생을 평가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내가 썼다는, 내 입장에서 썼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저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끈기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라고 선생님은 바꿔봤습니다. 자, 활동 정보예요. 1학년 때 친한 친구 4명이 뭉쳐서 교내 골드버그 대회를 신청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썼으니까, 그죠? 선생님은 바로 2학년 때 골드버그 대회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은 학생은
1학년 때 골드버그 대회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 줄줄이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체적으로 쓰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2학년 순차적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죠. 1학년 때까지는 하나, 둘, 셋, 넷, 5줄이라면 2학년 때는 고작 2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최근의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2학년 때도 1학년 때 참가했던 친구들과 골드버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갖고 2학년 때는 1학년 때 것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다는 것을 철저하게 2학년 중심으로 써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덤으로 협동을 잘한다고 선생님께 칭찬도 들었습니다. 학생이 선한 글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탁 끼워 맞춘 거죠. 자,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 뭐였나 하면은 학생이 이렇게 그랬더니 훨씬 나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었으며 협동을 잘한다고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과학체험관에서도 작품을 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과학체험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안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과학체험관하고는 앞에 과하고는 아무 관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하고는. 학생은 내가 이 잘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지만 글은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빼고 그냥 그대로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또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라는 소감을 슬쩍 넣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이렇게 써서 모으면 6번의 글이 됩니다. 나머지 한 2가지 정도도 선생님처럼 써나가면 되겠습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 또 다른 과학영재학교에도 충분히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 쓰는 것은 쓰레기입니다. 초고는 쓰레기입니다. 글이 빛나는 것은 오로지 퇴고에서만 빛납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그 초고는 최종본은 초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글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요. 여러분들도 빛나는 글을 써서 자기를 잘 드러내서 원하는 학교에 꼭 입학하기를 바랍니다. 바이.